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차세대 기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뜨거운 반도체 시장,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주식시장은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을 일찌감치 올 초부터 예고를 하는 듯 반영을 해왔습니다. 참 오랜 기간 투자자들에 먹여왔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일단 이제 상반기 주가는 많이 움직였어요. 웬만한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한 30-40% 정도는 이제 상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네, 우리 최근에 빠지니까 뭐 체감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반기가 그래도 세게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과 이제 AI 혁명의 사이클이 중첩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반등을 해버렸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AI 혁명 쪽,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등이 생각보다 늘어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고, 예, 예. 네, 결국 이제 하반기가 되면 결국 내년 업황을 당겨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정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요즘에 2차 전지 열풍이 또 워낙 거세기도 하고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걸로 보십니까? 오늘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릴 건 딱 세 마디인데요. 반도체 업황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AI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예. 반도체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단어는 뭐냐? 점진적이다. 좋게만 점진적인 거고 늘어져 갖고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재고가 주는데 빨리 줄지 않는다는 거죠. 점진적 줄이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맘때 3월 말부터 줄였으니까 7, 8월 달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점진적이라는 말을 좀 기다리시면 되고, 두 번째, 근데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빼놓고는 뭐 스마트폰이고 휴대폰이고 PC고 잘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회복되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감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두 번째 단어는 그거죠. 끝까지 한다. 감산은 끝까지 한다. 네. 재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감산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 낸드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낸드를 좀 감산을 더 한다 했는데 사실은요. D램도 회복하다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 점진적, 그다음에 끝까지. 맨 마지막에 뭐냐? 이거는 삼성한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이닉스는 뒤졌거든요. HBM 메모리라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삼성이 1등이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는 HBM을 더 서둘러야 된다. 예. 서두르면 내년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재고 조정과 업황 회복은 일어나는데 점진적, 기다려라. 예. 그다음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끝까지 재고 줄인다. 예. 맨 마지막으로 삼성이 서둘러서 HBM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이닉스하고 한번 볼만하겠다. 경쟁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산을 점진적으로 끝까지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끝은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목표는 연말까지 모든 올해 상황을 연말. 정상화시킨다. 이런 게 그래요?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올라가는 게 바로 AI 열풍이 참 뜨거워요. 너도 나도 좀 AI를 내세우면서 열풍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좀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시장 기대감의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AI만 수요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다 다른 거 다 비용 절감해서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 AI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PC 시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 거치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처음에는 막 춘추전국으로 난립을 하다가 결국은 두세 개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번 AI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GPT 기반으로 빨리 AI를 경쟁력을 높여놓지 않으면 거기 탑3 안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여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절박함에서 이제 군비 경쟁 같은 거죠. 이제 GPU를 최대한 좋은 GPU를 많이 넣으면 자기네 AI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그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이제 이쪽만 쏠리는 상황인 거죠. 예, 예. 반도체 주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말씀하신 엔비디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200%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또 절대 강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했던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 그 AI 칩이라면 GPU를 말하고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넘버 원이거든요. 5월 하반기 때 GH200이라는 그래스 하퍼 200이라는 예. 슈퍼 칩을 내놨어요. 예.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게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건 내년도 2, 4분기에 양산할 요거 차세대 버전을 발표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이 차세대 버전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제품보다도 네. D램 메모리 있잖아요. 예. 메모리의 사용 용량이 3.5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세다는 거죠. 수요가.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량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되고요.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AI GPU와 달리 내년에 나오는 거 가면은 예. 점점 약간 복잡합니다만은 현재는 그 AI가 학습용, 트레인용인데 예. 내년도 갈수록 이젠 트레이닝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퍼런스, 추론이 되거든요. 추론화되면은 GPU 성능보다는 메모리 용량이 커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단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추론형으로 나온 새로운 내년도 버전이 메모리 용량이 3.5배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예. 아마 그 앵커님 물어보실 것 같은데 AMD가 경쟁을 붙었잖아요. 예, 예. AMD는 후발 업체죠. 예. 그러니까 먼저 메모리를 더 용량을 넓힙니다.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이 메모리 시장에는 아까 마켓 얘기했는데 마켓이 50% 성장할지 30% 성장할지를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장의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최소한 한 1년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한 번 더 강조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AMD도 이 AI 칩에 있어서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새로운 차세대 기술 발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칩 성능은 당분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예. 안 돼요. 근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건 결국 TSMC에서 파운드리 생산이 못 따라와 준다는 거고요. 그 파운드리 생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전공정이라고 하죠. 미세 공정의 캐파가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후공정,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제 TSMC 코어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걸 가지고 2.5D 구조로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예. 그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여기에 3배 캐파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H100 같은 칩이 예. 그 최고 성능 칩이거든요. 지금 그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칩 중에 제일 하이엔드인데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데까지 40주가 걸려요. 40주요? 예, 1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뭐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렇게 후공정이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업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 공정에 네. AI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솔직히 이거는 아주 새로운 거는 아닌데 그래요. 21년부터 원래 그 산업체에서는 AI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목이 재미있게 뭐 하이닉스하고 아이언맨의 자비스 합쳐가지고 뭐 호비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뭐 웨이퍼 같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공정에서의 시간을 단축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 좋아지겠죠. 생산성도 높아지고 예. 이런 거를 가속화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자랑했구나.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대표님? 뭐 이제 SK 하이닉스 예. 어떤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검사라고 하면 불량을 검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예.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전체 공장 자체가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한 어떤 디펙트 검출에 끝나면 안 되고요. 예. 이 디펙트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원인을 찾아서
다른 공정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챗GPT라든지 GPT 기반의 어떤 거대 AI 모델들이 산업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삼성은 도입을 한 상태예요? 삼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도 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 지금 그 AI 그 거대 모델로 해서 예. 투트랙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퍼블릭 모델로 해서 이제 그 GPT 같은 걸 개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챗GPT를 삼성도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내의 데이터 시트를 챗GPT에 올리면 이게 그대로 데이터가 기밀 자료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못 쓰겠고 예. 이거는 이제 자체 GPT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삼성 그룹 내에서 약간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AI 관련된 솔루션들을 다 총괄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퍼블릭보다는 기업 특화, 보안 이런 쪽으로 필요한 그런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투트랙으로 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인간형 반도체라는 걸 내놓는다고 해요. 인간형 반도체. 어떤 반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 이게 뭐 10월 달에 무슨 뭘 한다고 해서 딱 보니까요. 예. 시스템 반도체 신 버전을 발표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0월 달에. 근데 아주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17년부터 그 매년 10월 되면 자기네 기술을 좀 자랑해요. 어떤 거 뭐 하냐면은 테크데이라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데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반도체, 비메모리, 메모리 다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크데이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라기보다는 비메모리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AMD하고 같이 뭔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MD하고의 어떤 그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좀 뭐 구체화시키는 걸 기대해 볼 만한 거 하나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지 인간에 근접 반세미콘 휴머노이드라 그러는데 아마 센싱 관련되는 무슨 기술을 발표할 것 같긴 해요. 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에서는 뭐 한 넘버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술의 진화를 좀 이제 보여주면서 또 AMD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테크데이가 시스템 LSI 테크데이로 좀 바뀐 거죠. 예, 예.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한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형 반도체. 그러니까 네. 사람의 오감을 구현하는 그렇죠. 센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좀 실현이 될 걸로 일단 아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예상을 좀 해본다면요, 대표님. 센서가 왜 필요하냐면요. 예. 결국 AI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결국 이제 컴퓨팅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그 어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는데 메모리 불러오는 속도를 프로세서의 성능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불러오는 속도가. 그래서 이게 항상 병목이 있으니까 디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된 이제 메모리를 쓰는 거거든요. 예. 버퍼를. 그런데 이제 그걸로 하면 AI가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아까 이야기한 2.5D 구조, GPU하고 HBM이라는 그런 구조를 최대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붙여놓는 거.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결국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의 뇌가 프로세싱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떤 오감을 통해서 인지를 하잖아요. 예. 컴퓨터도 그런 인지들이 필요합니다. 그 예. 인지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오감처럼 시각, 카메라. 예를 네, 들면 네.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삼성이 잘합니다. 그 소니 다음으로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청각이라 그러면 결국 사운드 칩이겠죠. 예. 네, 그리고 후각, 뭐 이제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면 삼성은 너무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를 주도하는 거는 시스템 LSI 사업부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기조 연설하시는 분도 박용인 사업부장이거든요. 시스템 LSI 사업부장인데 지금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에 비해서 설계 부문이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에 제대로 어필을 해보겠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AMD하고 GPU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예. 엑시노스 2400이라는 삼성의 자체 설계 AP. 이게 삼성 갤럭시 S24에 들어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을 두고 맞붙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HBM이라는 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이 반도체 기술이나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시청자 여러분 와닿도록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네. HM이라는 게 뭐예요? 뭐 메모리 반도체 네네. 일종이에요? 하이 밴드 위드스 메모리입니다. 고대역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갈 때 자동차가 32차선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차선이 1024차선으로 가면은 데이터가 차량이 많이 움직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일반적인 D램이 32차선이라 하면은 이 HBM 메모리는 차선이 어떻게 돼요? 1024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예. 속도도 그럼 더 빨리 그렇죠. 처리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GPU라고 막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게 AMD나 엔비디아 만들잖아요. 예, 너무 예. 빨라요. D램이 못 따라가요. 그렇죠. 이게 옛날 D램은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갖다 붙이고 뭐 한다 하는데 D램 자체가 그 대역이 넓어지면 차선이 넓어지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것이 HBM 메모리인데 이게 하이닉스가 일찍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삼성보다는 여기에 좀 올인을 한 거죠. 언제부터? 한 7년 전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7년, 5년 이렇게 하면서 스타트는 10년 됐는데 본격화된 건 7년부터 됐고 이게 아직 시장이 크지 않을 때 하이닉스는 올인을 좀 했고요. 선점을 한 네, 거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픽 메모리 이런 쪽에 하고 HBM을 조금 등한히 하거나 아니면 그 리소스 투입을 조직의 투여를 조금 빽했거든요. 한 5년 전에. 그게 지금의 1, 2위 차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얼마 전에 뭐 그 파운드리라든지 D램 사업 본부장을 아마 이렇게 교체한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이제 더 해서 죽기 살기로 하면은 예. 해바뀌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이 HBM 시장이 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HBM이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고성능 게임, 그래픽 카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쓸 거라고 했는데 그냥 GDDR, 그러니까 그래픽 D램 정도로 커버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예. 지금 이제 가장 하이엔드 칩이 A100이라는 칩하고 H100이라는 칩 두 가지 종류거든요. 예. A100이라는 칩은 이제 TSMC 7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H100은 이제 4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그 GPU의 바로 옆에 페어링해서 꼭 HBM3라는 HBM이 들어가는데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4세대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 1세대가 HBM, 2세대가 HBM2, 3세대가 HBM2E라는 게 있어요. E는 Extended라는 예.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3가 4세대인데 이걸 독점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걸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런 문책성 인사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경계현 사장이 9월에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왜요? 과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결국 겨우겨우 완성시킨 건데 10년 만에. 뭐 10년 만은 아니지만 예. HBM3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성공시킨 건데 예, 예. 삼성이 HBM 팀을 해체를 했었단 말이에요. 해체를 하고 다시 리빌딩을 하고 그 사이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요 HBM에 있어서 휨 현상 요것을 잡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칩을 수직으로 이렇게 쌓으면 그러니까 예. 높게 지으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높게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GPU라는 게 있고 HBM이 있잖아요. 이게 HBM이 GPU보다 높으면 안 돼요, 두께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트긴 한데 굉장히 얇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게 12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그 D램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한 개 한 개 층을 굉장히 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뭐 1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웨이퍼를 거의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얇게 만들면 이게 종이보다 얇아요. A4 용지보다 얇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붙이면서 이게 워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그 구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반도체 크게 뭐 D램과 낸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네네.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네. 낸드는 좀 수요가 부진하고 그래서 뭐 네.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의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D램은 아까 HBM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D램도 낸드 둘 다 예. 스마트폰, PC, 서버 뭐 다 사용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있잖아요. 거기에도 낸드가 사용은 되긴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서버에서 AI 서버를 움직일 때
메모리가 확 느는 거는 그 D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는 사실은 조금 덜 느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예. 낸드는 D램보다는 좀 더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SSD 같이 경기에 민감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회복 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또 낸드는 D램보다 업체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덜 되거나 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D램은 예.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래서 낸드는 서플라이도 아직은 좀 많고 경기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이고 AI의 다이렉트 수요의 정도가 작다 이렇게 예. 인식되기 때문에 예. 재고도 많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삼성도 이번에 낸드는 추가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D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낸드는 좀 수요가 덜하다면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제 D램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램 수요처에서 보면 중요한 수요처가 3개가 있거든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예. 한 42%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 원래는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워낙 스마트폰 쪽이 안 좋아서 한 37%,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PC가 한 13%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플러스 성장하는 유일한 영역이 서버 쪽이거든요. 근데 서버 전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서버 전반이 안 좋고 일반 엔터프라이즈향이나 이런 쪽은 경기 영향으로 별로 안 좋은데 예. 고성능 AI 서버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AI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고성능 D램만 많이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어떤 이런 AI 트렌드로 인해서 기존의 구형 제품인 DDR4가 DDR5로 빨리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수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오히려 이제 SSD, Solid State Drive 같은 이런 스토리지 쪽은 아무래도 돈이 없는데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쪽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스토리지 예산을 좀 줄이고 AI 쪽으로 좀 더 리소스를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사실 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AI 규제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예. 규제를 계속한다는 거는 사실은 한국하고의 격차가 원래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못 따라오게 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길게 얘기하면 2015년도에 중국이 2025 중국 메이드 인 중국 했을 때 자급하겠다는 게 반도체를 예. 2025년도에 거의 뭐 50% 60%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 30년에 자율주행차가 오니까 수요는 자기 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반도체는 꼭 하겠다 이렇게 외친 건데 사실은 뭐 그때 외쳐봤자 시간이 걸리니까 금방 못 따라오긴 합니다만은 이맘때쯤 2023년 지금 8년 지났잖아요. 예. 이맘때쯤에는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재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일부분은 또 차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제재가.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못 쫓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부정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설득하든 아니면 눈치를 잘 보든 해가지고 부정적인 걸 낮추고 긍정적으로 높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길게 보면은 기술을 못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임팩트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의 차이로 해서 시장에 AI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이 초기에 우리가 압도하고 선점한다는 측면에 좀 더 강하게 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인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악재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칩스법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우시 그때 당시 그 시안팹에서 낸드 플래시 40%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시 팹에서 D램의 40% 그리고 낸드 플래시 30%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공장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은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는데 1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이제 1년 유예가 끝나는데 그래서 원래 추가 유예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이 다시 또 이렇게 그러게요. 구형 반도체까지 약간 제재를 확대하는 흐름이라서 지금 이거를 또 완전히
또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삼성이나 SK 네. 하이닉스에는요.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사이에 큰 시간이 충격은? 있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좀 정부가 시간을 끌어주는 게 제일 좋죠. 기업은 시간을 끌어주면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응을 하라 그러면 이게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어필을 했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완화된 조치들을 해달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거기서 더 나빠질 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시안 랜드 공장이 원래 40% 생산 비중을 차지하다가 지금 28%까지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그런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예. 이제 뭐 다만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이 거기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디램 공장은 문제가 EUV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첨단 팹이에요, 50팹은. 근데 EUV 라인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공장의 가치가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삼성은 랜드만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시간을 끌어준다는 측면에서 6개월만 끌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처음 들어 말씀드린 내년도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반도체 수급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생산이 준다고 이렇게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공급 수급 측면에서 도와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노후화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그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하이닉스가 많이 볼 것이고, 더 큰 거는 삼성전자는 그 임팩트가 없으니까 더 큰 수요를 보겠죠. 삼성전자에는 임팩트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예. 약간 부연 설명을 예. 드리자면 예. 예전에 그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불이 나서 그러면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줄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로 들어서면 거기서 공급이 줄면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예.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올라서 다른 부분을 상쇄한다. 예. 이 이야기.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네네. 주가 흐름 전망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일단 고점, 이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중요한데요.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10% 이상 빠져서 한 2주 동안 조정이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식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고점에서 한 4% 빠졌거든요. 5% 이상 안 빠지면 괜찮아요. 예.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10% 빠져서 되면은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삼성전자 치고는 한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11만 원 정도가 고점 대비 10% 빠지는 정도입니다. 이 저점대에서는 들어갈 만하고요. 들어가서 물려서 5% 이상 빠져갖고 엔비디아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테마가 식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이 내년도 2분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누리는데 아까 고점 대비 10% 빠진 그 정도 주가면 지금 주가죠. 괜찮은 거고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게 제가 애널리스트 주식이기 때문에 예.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은 가끔은 추상적인 리포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왔냐면은 장미엔 가시가 있다 이런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먹구름 속 찬란한 성과 이런 게 있거든요. 완전 다른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목표 주가가 얼마나 허황된지 아니면 현실적인지 볼 수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고점에서 11만 5천 원 근처 가면은 한 번 정도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노릴 때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제목은 한 가지인데 기술 격차 확보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예. 이런 리포트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기술 격차는 원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고 썼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다 아는 사실 리포트는 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그래요? 리포트도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거 가려주시는 건 아마 이 대표님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점 대비했을 때 10% 빠지는 이 대표님 현재였습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게 반도체 사실 투자는 예. 방향성만 확인되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그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지속되고 하락 사이클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 반영해버리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반등, 어떤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 증시 사계절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 상반기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그 유동성이 막 몰리면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점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스토리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로 그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 더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텀업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실적 있다고. 확인은 네. 3분기쯤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마 예. 뭐 그 1분기, 2분기 실적 시즌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예. 최근에 이게 하락 사이클에 뭐 그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 버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결국 3분기부터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안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복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